자,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거꾸로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들을 거꾸로 보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먼저 1대1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를 보시면 자, 1, 2, 3이 있고 여기 A, B, C가 있는데 1이 B로 같고 2도 B로 같고 예를 들면 3이 A로 같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A는 거꾸로 보내면 3으로 가면 되겠죠. A는 거꾸로 보내면 3으로 가면 되는데 B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1, 2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라는 것은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1, 2, 3이고 자, 여기가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은 A, 2는 B, 3은 C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꾸로 보내면 A는 1로, 그 다음에 B는 2로, C는 3으로 갑니다. 근데 D가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즉 함수를 거꾸로 보내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의 이 기호의 뜻은 뭐냐? x가 y로 가면 역함수, 그러니까 f 인버스에 의해서는 y는 x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식을 잘 보시면 어떤 원리랑 똑같으냐? 이 f를 왼쪽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보면 좀 그렇고 y는 fx가 있는데 이 f를 왼쪽으로 넘기면 인버스로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곱하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붙는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fx면 f를 왼쪽에 역으로 그러니까 인버스로 갖다 붙이면 f 인버스 y는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f 중에서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므로 안 되고 2번은 되죠. 3번은 C가 비어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이게 x랑 y랑 역할이 서로 바뀌겠죠. x가 y로 갔을 때 y가 x로 가는 것이므로 y랑 x랑 서로 바꾸고 다시 y는 뭐를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랑 y랑 바꾸고 y를 구한다. 그래서 1번은 y는 x 빼기 1이므로 이제 역함수라는 것은 xy 역할을 바꾸죠. 그러면 x는 y 빼기 2가 되어 f 인버스 x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것도 y는 2x 더하기 1이므로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 xy를 바꿉니다. x는 2y 더하기 1이므로 y는 2분의 1의 x 빼기 1이므로 f 인버스 x는 2분의 1의 x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것도 y는 x의 제곱이 되어서 xy 역할을 바꾸면 x는 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xy 역할을 바꿨으므로 이것은 y는 0 이상이 되어서 y 제곱이 x이므로 y는 루트 x가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는 루트 x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xy를 서로 바꾸고 y는 뭐를 구하면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은 역의 역은 뭐죠? 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않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랑 f를 이렇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x를 y로 보냈어요. 이게 f에서 먼저 한 거고 역함수는 얘를 다시 어떻게 가겠죠? x로 가죠. 그러면 x가 x로 가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얘는 뭐냐? y가 x로 가고 f 인버스에서 f에 의해서 다시 y로 가면 y가 되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이 항등함수가 되면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역함수 합성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x고 y고 z가 있으면 x에서 y로 가는 게 f고 여기서 가는 게 g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보냈죠. 이것이 g 합성 f입니다. 근데 여건 어떻게 가야 되니까 거꾸로 가려면 이제 g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g의 인버스부터 먼저 가고 f 인버스로 가야지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역함수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가 y는 f 인버스 x라는 것이 있으면 역함수를 대부분은 구하지를 않고 얘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이러한 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 거의 대부분은 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 1이 1이므로 f 인버스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1은 f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f0이 1이므로 f1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f0은 b이므로 b는 1이 되고 f1은 3이므로 a 더하기 b가 3입니다.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xy의 역할을 서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해 대칭이 되느냐?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만나겠죠. 만나는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습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f가 증가함수가 되면 됩니다. 감소함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들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를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 xy를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교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랑 y는 x의 교점은 0,0밖에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증가함수가 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1보다 큰 실수 전체에 대해서 g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g 인버스의 3을 그냥 a라고 두면 이거를 원래 함수로 돌립니다. 3은 ga가 되죠. 그럼 ga는 루트 2a 빼기 1이므로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 a가 5가 됩니다. 그래서 g 인버스의 3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f 동그라미 f 인버스 g의 인버스 동그라미 f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f랑 f 인버스를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g의 인버스에 f의 2가 되므로 f부터 먼저 하면 f2를 구해야 됩니다. f2는 뭐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이것이 역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